노후 파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하루 일정이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저는 중장년의 생활 변화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김재훈입니다. 집에만 있는 남편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 정말 흔하게 봐왔어요. 퇴직 후 돈은 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아침마다 눈치부터 보는 분들 많습니다. 아내 표정 살피고 텔레비전 켜고 시간 때우고 또 저녁 되면 내일은 뭐 할까 고민하는 일상이 반복되죠. 처음엔 쉬는 게 좋은데 석 달만 지나도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어요. 돈은 준비했는데 시간은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루가 너무 길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집에만 있으니 부부 사이도 어색해진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해집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도 마음은 무너질 수 있어요. 역할이 사라지고 필요한 곳이 없어지면 사람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꽃님이들은 퇴직 후에도 갈 곳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지금 솔직한 생각 남겨주세요. 며칠 전 지인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내의 사촌 오빠였는데 평생 회사만 보고 달려온 분이었어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정년퇴직하셨는데 퇴직하고 나니 처음 두세 달은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늦잠 자고 텔레비전 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요.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하는 기분이었대요. 아내도 처음엔 좋아했고요. 그런데 석 달이 지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워졌다고 했어요. 오늘은 뭘 해야 하나, 또 하루를 어떻게 때우나 그 생각뿐이었다고요. 아내는 말은 안 해도 표정이 점점 굳어가고 집안 공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부엌에 들어가면 눈치 보이고 거실에 앉아 있으면 방해되는 것 같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대요. 동네에 어르신 돌봄 활동하는 데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처음엔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는 건가 싶었대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3시간, 주 3회 나가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말벗대어 드리고 간단한 일 도와드리는 건데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갈 곳이 생기니까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하니까 아내 얼굴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전날 밤에 내일 뭐 입을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옷 갈아입는 그 과정이 주는 리듬감이 있더래요.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꽃님이들의 노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꽃님이들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이제부터 노후를 무너뜨리는 핵심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꽃님이들의 일상에서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에요. 퇴직과 동시에 하루 일정이 사라지면 정신적으로 먼저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저녁까지 시간을 때우는 게 일이 되는 거죠. 국내 고령사회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사회활동이 없는 노년층은 우울 위험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성실하게 일하시다가 퇴직 후 6개월 만에 이유 없는 무기력에 빠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을 뜨기 싫고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셨대요. 아내가 병원 가자고 해도 아프지 않다고 거부하셨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갈 곳이 없으니까 삶의 리듬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퇴직 전부터 주 2회라도 외부 활동을 정해 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아르바이트든 상관없어요. 아침에 나갈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10만 반복하면 회복이 아니라 고립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한두 달은 푹 쉬는 게 좋은데 그게 계속되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지금 꽃님이들 일주일 일정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와 약속이 있나요? 정기적으로 나가는 곳이 있나요? 연금과 자산만으로는 노후 불안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사실이에요. 해외 노후 만족도 조사에서도 소득보다 사회적 역할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나왔어요. 72세 이성호님은 연금도 충분하고 자산도 있으셨어요. 경제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매일 공허하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뭘 하나, 내일은 또 뭘 하나 그 생각만 반복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시간을 채울 수가 없더래요. 돈이 안 돼도 역할이 있는 활동을 병행하시는 게 답입니다. 하루 두세 시간이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 꼭 기억하실 건 돈은 시간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통장 잔고는 마음의 허전함을 메워주지 못합니다. 꽃님이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돈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나요? 내가 가면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쓸모없다는 느낌은 노후를 가장 빨리 망가뜨립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 집에 있으나 만하다. 집만 된다.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사회적 유용성을 느끼는 노인은 사망 위험이 현저히 낮았다고 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더라는 거죠. 마음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70세 최민성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 2년 동안 집에만 계셨는데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셨대요. 아내가 걱정해서 동네 복지관 봉사활동을 권유했고 처음엔 별로 내키지 않으셨지만 한번 나가보셨어요. 거기서 컴퓨터 기초 강의 보조를 맡으셨는데 배우러 오신 어르신들이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줄 몰랐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게 삶을 바꿔놓았다고 하셨습니다. 작은 도움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한 역할을 맡을 필요 없어요. 동네 모임에서 회계 맡거나 복지관에서 청소 돕거나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 봉사하거나요. 중요한 건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없으면 아쉬워하는 그 관계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건 왕년 이야기에만 머무르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뭐 했고 내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런 이야기만 반복하면 현재가 더 초라해집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필요로 하는 곳을 찾으세요. 꽃님이들, 요즘 누가 나를 찾나요? 전화 오는 사람, 만나자고 하는 사람, 내 의견을 묻는 사람이 있나요? 이 질문에 선뜻 대답이 안 나온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수록 갈등은 커집니다. 평생 각자 바빠서 따로 지내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중년 이후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을 조사해 보면 생활 동선 충돌이 1위라고 해요. 아내는 자기 리듬이 있는데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게 깨지는 거예요. 부엌 들어오고 청소하는데 텔레비전 소리 크고 밥은 언제 먹냐고 물어보고요. 말은 안 해도 서로 스트레스 쌓입니다. 65세 김정호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은 퇴직 후 6개월 동안 집에만 계셨는데 아내랑 매일 싸우셨대요. 사소한 일로 짜증내고 표정 안 좋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주 3회 나가시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부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아침에 나갈 준비하니까 아내가 응원해주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뭐 했냐고 물어보고요. 각자의 시간이 생기니까 함께 있는 시간도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세요. 퇴직했다고 24시간 붙어 있을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함께 있는 시간이 늘수록 거리 조절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각자 나갈 곳이 있고 저녁에 만나서 하루 이야기 나누는 그런 리듬이 훨씬 건강해요. 꽃님이들, 요즘 집이 편하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있고 싶은가요? 아니면 어디라도 나가고 싶은가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집이 불편하다면 지금 뭔가 바꿔야 합니다. 퇴직 후 창업 실패는 회복이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봤어요. 퇴직금 받아서 치킨집, 카페, 음식점 시작했다가 1년도 안 돼서 문 닫는 경우요. 중장년 창업의 3년 생존율 통계 보면 정말 낮습니다. 67세 윤상철 님은 퇴직금으로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장사 경험도 없고 준비도 안 됐는데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하셨대요. 처음 몇 달은 신기하고 재미있었는데 손님이 안 오니까 재료비, 임대료만 나가고요. 1년 버티다가 결국 접으셨는데 퇴직금 절반을 날렸다고 하셨어요. 창업보다 활동형 일을 먼저 고려하세요. 배달, 주차 관리, 경비, 시설 관리 이런 일들은 큰 투자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돈은 적어도 부담이 없고 규칙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한 번의 실패가 노후 전체를 흔든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60대 넘어서 퇴직금 날리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마음도 무너지고 자신감도 잃게 돼요. 꽃님이들, 지금 생각하시는 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요? 아니면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인가요? 이 질문에 확신이 안 서면 시작하지 마세요. 천천히 준비하고 경험부터 쌓으세요. 혼자만의 생활은 빠르게 공허해집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사회적 교류가 적은 노인은 건강 악화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번 나왔어요. 몸도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거죠. 74세 장영환님은 퇴직 후 1년 동안 거의 집에만 계셨어요. 가족 말고는 만나는 사람이 없고 전화도 안 오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셨대요. 체력도 떨어지고 말수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아들이 걱정해서 등산 모임을 소개해 줬어요. 처음엔 귀찮아서 안 가려고 하셨는데 한번 나가보니까 같은 또래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더래요. 일주일에 한 번 산 오르고 밥 먹고 수다 떠는 그 시간이 삶의 활력을 되찾게 해줬다고 하셨습니다. 정기 모임 하나만 만들어도 충분합니다. 등산, 탁구, 당구, 노래교실 뭐든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시간에 같은 사람들 만나는 그 규칙성이 중요해요. 그게 삶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주의하실 건 집안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집은 쉬는 공간이지 갇히는 공간이 아닙니다. 밖에 나갈 이유를 만드세요. 꽃님이들, 이번 달 사람 만난 날이 며칠이나 되나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라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비영리 단체 활동은 사회 공헌과 소일거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람도 만나고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동네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환경단체, 교육봉사단체 이런 곳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처음부터 큰 역할을 맡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 2~3시간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익숙해지면 점점 시간을 늘리고 역할도 확대할 수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시작하는 게 오래 지속하는 비결입니다. 지역 단체부터 알아보세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면 자원봉사 모집 공고가 붙어 있어요. 인터넷으로도 찾을 수 있고요. 내 경험이 도움이 될 분야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사무직 경험 있으면 행정 업무 도울 수 있고, 운전 가능하면 차량 봉사할 수 있고, 요리 좋아하면 급식 봉사할 수 있어요. 요양 관련 활동은 앞으로 더 필요해질 분야입니다. 젊은 노인이 나이 든 노인을 돕는 구조인데 60대 후반이나 70대 초반 분들이 80대, 90대 어르신들 돌보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체력에 맞는 역할을 선택하세요. 무거운 짐 들거나 힘든 일은 피하고 말벗, 산책, 동행, 간단한 청소, 식사 보조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는 아니어도 기본 교육 이수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자격 과정부터 천천히 준비하세요. 지역마다 무료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몇 주 동안 교육받고 수료증 받으면 바로 활동 시작할 수 있습니다. 꽃님이들 돌봄 경험 있으신가요? 부모님 모시거나 손주 돌본 경험도 다 도움이 됩니다. 취미 겸 활동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서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혼자 하는 취미보다 함께 할 때 훨씬 재미있고 힘이 됩니다. 등산, 낚시, 사진, 그림, 서예, 노래, 악기, 춤, 요가, 뭐든 좋아요. 성과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 갖지 마세요. 즐기면 됩니다. 같이 하는 사람들과 친해지고 수다 떨고 밥 먹고 그런 관계가 더 소중해요. 취미는 핑계고 사람이 목적입니다. 주 1회 고정 시간을 만드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 매주 토요일 오후 이렇게 정해두면 그게 삶의 리듬이 됩니다. 약속 잡히면 전날 준비하게 되고 끝나면 다음 주를 기다리게 되고요. 그런 작은 기대가 일상에 활력을 줍니다. 꽃님이들 혼자만 알고 있는 재주가 있나요? 노래 잘하거나 글씨 잘 쓰거나 뜨개질 잘하거나 목공할 줄 알거나요? 그런 재주를 같이 나누면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단시간 일은 큰 부담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만들 수 있어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고 일하고 점심 먹고 오면 오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돈보다 리듬을 우선하세요. 월급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아침에 나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배달, 택배 분류, 주차 관리, 경비, 청소, 매장 관리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하세요. 아침형 인간이면 새벽 배달이나 오전 근무가 좋고 저녁형 인간이면 오후 근무나 야간 경비가 나올 수 있어요. 내 체력과 생활 리듬에 맞는 일을 찾으세요. 꽃님이들 아침에 나갈 이유가 있나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어디 가야 하나요? 이 질문에 바로 대답할 수 있으면 노후가 안정적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20년 전부터 준비한 사람이 가장 편합니다. 40대, 50대부터 퇴직 후 뭘 할지 생각하고 경험 쌓는 거예요. 취미도 만들고 봉사도 해보고 자격증도 따고요. 퇴직 후에 찾으면 늦습니다. 갑자기 시작하려면 어색하고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미리 해봤던 일이면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데 처음 하는 일이면 적응하는 데만 시간 다 가요. 지금부터 하나만 시작하세요. 50대면 지금부터 10년 준비할 수 있어요. 60대 초반이어도 늦지 않았어요. 작은 것 하나라도 시작하면 그게 노후의 기반이 됩니다. 꽃님이들 오늘 뭘 시작할 수 있을까요? 동네 복지관 전화해 보거나 자원봉사센터 찾아보거나 취미 모임 검색해 보거나요. 첫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것만 떼면 다 쉬워집니다.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는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 준비하고 저축하고 자산 만들고요. 물론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노후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고 쓸모 없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떠도 나갈 이유가 없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시간이 안 가고 아내 눈치 보이고 부부 사이도 어색해지고요. 그렇게 정신적으로 무너지면 건강도 같이 나빠집니다. 아무 준비 없이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면 부부 관계도 건강도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6개월만 지나도 우울감이 오고 1년 지나면 무기력해지고 2년 지나면 사회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때 가서 뭔가 하려고 해도 이미 늦어요. 반대로 작은 소일거리 하나만 있어도 아침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삶이 이어집니다. 하루 3시간, 주 3회만 나가도 충분해요. 돈은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필요한 곳이 있다는 느낌이에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안에 외부 활동 하나를 정해서 직접 나가보세요. 동네 복지관 가서 봉사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가서 자원봉사 알아보거나 취미 모임 찾아보거나요. 돈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첫걸음만 떼면 다음은 쉬워집니다. 한 달 해보고 안 맞으면 다른 거 해보면 되고요. 여러 가지 시도하다 보면 내게 맞는 게 나옵니다.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꽃님이들은 퇴직 후에도 갈 곳이 있으신가요?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댓글로 솔직한 생각 한 줄만 남겨주세요. 꽃님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